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중공 건당 100주년인 7월 1일을 앞두고 베이징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야 인사들은 외출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6월 13일부터 천안문 광장과 부근 9개 행정구역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전 국민이 경축할 만한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베이징 전 지역을 텅텅 비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시정부는 11일 통지문을 발표하고 동청, 시청, 저양, 하이덴, 펑타이, 스징산, 방산, 통조, 따싱 등 9개 구에 대해 6월 13일부터 7월 1일까지 하늘에 아무것도 띄우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축 활동을 하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연을 날리거나 드론을 띄우거나 심지어는 비둘기를 풀어놓는 것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자금성도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는 문을 닫습니다. 공산당 지도자와 시민들 사이에 일종의 빈 완충지대를 만드는 차원입니다. 7월 1일은 맑은 하늘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장 가동도 멈추고 기상 조절을 할 텐데 그래서 한국도 당분간은 하늘이 맑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베이징시의 버스입니다. 뭐가 그리 두려운지 버스 안에 보안요원 6명을 배치했습니다. 불안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혹시 있을까 색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이징의 한 샤오펀홍은 불온한 사상을 전파하는 유튜브를 제보한다고 공안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보를 한 유튜브는 타이완 채널입니다. 그런데 잘했다고 칭찬을 듣기는커녕 3,000유엔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바로 프리스타일 타이완이란 타이완 유튜브 채널을 방어벽을 회피해 시청했다는 이유로 벌금에 처해진 겁니다. 타이완 유튜버는 이 소식을 듣고는 중공이 시진핑 덕분에 빈곤을 탈피했다는데 3,000유엔이 별거냐고 약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공산주의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지만 공산당 사적지가 있는 지방은 사상학습 관광객으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TV는 붉은색 관광, 아카이로 츠아를 신기하다는 듯이 취재했습니다. 혁명박물관 안에는 시진핑 사상 선전 1세기입니다. 모택동과 같은 반열에 두고 시진핑 사상 학습 열기를 부추기는 분위기를 아사히 TV는 전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너무나도 행복한 것은 옛날 공산당 덕분이라고 말하는 관광객의 발언을 일본 언론은 일종의 수수께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지금 중공 건당 100주년을 앞두고 상당히 답답할 겁니다. 중앙당교 전 교수 차이샤는 트위터에서 시진핑이 무려 18개월 동안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외국 정상과 대면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이는 우한 폐렴 때문이라고도 할 수 없다. 세계 외교사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세계 국가 원수들은 수시로 만나고 일본, 한국 지도자까지 각국을 방문하는데 유독 시진핑만이 세계에서 잊혀진 존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시진핑을 초청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는 중공 건국 이래 거의 의뢰가 없다고 차이샤 전 교수는 말했습니다. 18개월 동안 담을 높이 쌓고 갇혀 지내는 시진핑이 내순환이란 원칙을 실천하고 있으며 국제 외교 무대에서 탕핑을 하고 있다는 조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력 투쟁의 전모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시진핑의 맹우였던 부주석 왕치산이 권력을 박탈당한 조짐이 잇따르고 있다고 비전 타임스 같은 해외 중화권 매체들이 망명부호 고원구를 인용해 전하고 있습니다. 왕치산과 관계가 깊은 부동산의 거물 런쯔창이 18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데 이어 왕치산의 집사라고 할 수 있는 중공중앙 순시저 부조장 동홍이 6월 8일 술해죄로 기소됐습니다. 고원구는 6월 13일 영상을 통해 동홍이 투옥된 뒤 비참한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원구이는 폭로 영상에서 동홍이 가혹한 신문을 받으면서 크게 목 놓아 울었고 일찍이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알았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공 고위층의 부패와 관련된 내용들을 털어놓았고 그 조서는 천장불량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원구이는 과거 동홍과 잘 알고 지냈으며 인상도 좋고
정과 의리가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동홍은 신문을 받으면서 며칠 동안 굶었고 형편없는 메뉴를 주는 바람에 피부 과민에 시달렸다고 고원군은 전했습니다. 또 중공은 동홍의 가족들도 끊임없이 괴롭혔다고 합니다. 동홍은 거의 2달 동안 감옥에 시달려 정신이 나갔다고 합니다. 동홍은 현재 신청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고 고원군은 밝혔습니다. 알리바바 마윈도 심상치 않습니다. 마윈은 2020년 10월 상하이 포럼 이후 3개월 동안 자취를 감췄습니다. 엔트그룹의 IPO가 갑자기 중단됐고 마윈에게도 큰 일이 닥쳤습니다. 2021년 1월 미국의 유명 시장 연구기관인 차이나 베이지북의 CEO 밀러는 마윈이 중공에 불경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체포돼 안가에 갇혔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폭로에 따르면 마윈도 3개월 동안 중공의 비밀 경찰에 의해 곤욕을 치렀습니다. 욕설과 협박을 들었으며 유도 신문을 받기도 했고 뺨을 맞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겪은 뒤 마윈은 모든 것에 당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인정하고 나서야 석방됐다고 합니다. 이후 마윈은 사람이 변했습니다. 살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마윈이 수감돼 고초를 겪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폭로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많은 이들이 믿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마윈의 생활 태도가 확 변했다는 점입니다. 알리바바 집단의 타이완계 부총재 차이총 씨는 마윈의 안가 수감설이 나온 직후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마윈의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인즉슨 마윈이 탕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납작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자선사업에 몰두한다든지 취미인 그림 그리기에 빠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과 푸틴은 6월 16일 제네바에서 예정대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늘 지각을 하던 푸틴은 예정된 시각에 나타났습니다. 회담은 한국 시간으로 6월 16일 저녁 8시 반쯤 시작됐습니다. 푸틴은 바이든에게 정상회담 개최를 이끈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상 간 대화가 필요한 많은 의제가 있으며 생산적인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현관에서도 얘기했지만 직접 만나 얘기하는 게 좋다는 것을 느꼈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공통의 이익과 연계된 것들을 추구해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맞춰보자고 푸틴에게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푸틴에게 인사말을 건네면서 투 슈퍼파워답게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정상회담에는 블링컨과 라브로프가 배석했습니다. 바이든은 중공을 압박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푸틴은 짧았던 정상회담을 마치고 대화가 잘 됐다는 반응입니다. 어젠다는 핵무기 통제를 포함한 전략적 안정, 사이버 보안, 지역 분쟁, 무역, 북극에서의 협력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었던 미러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정상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간 외교 분쟁으로 소환했던 주 워싱턴 모스크바 대사도 원위치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의제들을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푸틴은 말했습니다. 한편 미러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중국 외교부는 기자회견에서 중러 간의 단결은 산처럼 움직이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화해라도 할까 두려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 미러 정상회담은 바이든이 러시아와 중국이란 두 나라를 적으로 들려 동시에 대응하는 것은 무리다 싶어 푸틴과 만난 겁니다. 러시아의 한 언론인은 이와 관련해 2003년과 그 이후에 푸틴과 만나 러시아의 위협이 어느 쪽이냐고 질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푸틴의 대답은 첫째가 나토, 다음이 러시아 남부의 극단 이슬람 세력, 세 번째가 중국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외교 정책은 늘 공식이 있습니다. 구경꾼 입장에서 두 마리의 호랑이가 싸우는 것을 지켜보다 실리를 취하는 겁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이든이 푸틴에게 투 슈퍼파워스라고 말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슈퍼파워는 미국과 러시아지 중국이 아니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미러가 손잡고 중국에 대항하자는 속내가 읽혀집니다.
국제 질서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